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오늘 수리수문학 시간에는 단위계와 차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는요, 이제 1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단위와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3번에 뭐 LMT계와 LFT계의 상호 변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에 있는 걸 전부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죠.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외우지 않고 그냥 쉽게 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봅니다. 단위계와 이제 차원인데요. 첫 번째 단위계부터 나왔네요. 자, 우리가 쓰는 단위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절대 단위계가 있고 공학 단위계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는 단위계, 미터 단위계라고 하는 거는요. 공학 단위계가 있고 절대 단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단위계부터 가볼게요. 자, 우선 절대 단위계. 자, 그리고 공학 단위계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이걸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절대 단위계는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LMT 단위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LMT 단위계. 자, 공학 단위계는요. LFT 단위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단위계에서는요. 우리가 차원을 즉 단위를 표현을 할 때 앞으로 길이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 L로 표현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원을 표현을 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요런 앞에 요런 표현을 해줘요. L이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길이라는 단위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센티미터, 미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면 즉 센티미터, 미터 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뭘로 해라? L, 랭스라고 하는 L로 표현을 해주라.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질량이 있으면 표현은 어떻게 해주냐면 자, 차원의 표현은 질량이 매스니까 자, 이런 식으로 M으로 해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M으로 해줘라. 우리가 질량의 단위는 보통 우리가 킬로그램, 그램을 쓰니까는요. 자, 킬로그램, 자 그램, 자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뭘 써줘라? 질량이라고 하는 M을 써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요. 시간이 나오면 얘는 타임에서 T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줘라. 이게 다죠, 뭐. 그죠? 우리가 시간 흔히 뭐가 있어요? 뭐, 세크. 그죠? 세크, 뭐, 아워. 자, 요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주라고요? T로 표현을 해줘라.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LMT 단위계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단위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엔 공학 단위계는 LFT 단위계라고요. 그럼 얘는 뭡니까? 똑같죠. 자, L은 어떨 때? L, 차원이 L로 갈 때는 길이 똑같아요. 어떻게? 센티미터, 미터 무조건 뭘로 표현해라? L로 표현을 해라 이 얘기예요. 자, F는요. 힘의 단위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만약에요. 중량 혹은 뭐 힘이라고 해도 되고요. 중량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표현을 해라? F로 이렇게 표현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중량의 단위가 뭐죠? 중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펄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뉴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일 때는 무조건 뭐로 가라? F라고 하는 즉 중량은 무조건 F라고 하는 힘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F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시간 똑같아요. 타임. 얘는 시간일 때 똑같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여러분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길이 고민할 거 없죠. 시간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바로 이게 고민이에요. 질량이냐 중량이냐 이제 이게 고민이라고요. 결국 질량은 M으로 표현을 하고 중량은 F로 표현을 합니다. 요것만 구분을 지으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킬로그램 펄스 F 다음에 뉴턴 나오면 이거 가면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몸무게 중량이 있죠. 여러분 몸무게를 물어볼 때 누가 내 몸무게는 몇 뉴턴입니까? 내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펄스입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무슨 단위와 똑같아요? 질량의 단위와 똑같이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일 때는 과연 이걸 질량으로 써야 되냐? 중량으로 써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이 혼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앞으로는요. 킬로그램, 그램,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은요. 여러분 무조건 얘는 앞으로 나랑 약속해요. 무조건 얘는 뭐로 표현할 거냐? 중량으로 표현을 하세요. F라고 하는 즉 뭐예요? 중량으로 무조건 표현합니다. 중량으로요. 자, 킬로그램, 그램. 물론 대부분 킬로그램일 거예요. 킬로그램 무조건 뭐로 표현한다? 중량으로 표현하세요. 킬로그램만 나오면 무조건 중량으로 표현을 하세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얘가 되려면 킬로그램, 폴스 혹은 뭐 뉴턴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F 중량인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는 무조건 뭐로 간다? 그냥 중량 F로 가주시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외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예외. 그러면 킬로그램이 나왔을 때 킬로그램이 혹은 그램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M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요 예외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킬로그램 나왔습니까? 그램 나왔습니까? 무조건 뭘로 가자? F 중량으로 가세요.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세 가지 경우에서라도 오늘은 우선 첫 번째로 요거 하나 봅니다. 자, 그램 이게 질량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할 때 점성계수라고 했죠. 점성계수. 끈적끈적한 거죠. 점성계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성계수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점성계수의 단위는 지랄 퍼 10세. 우리 역학선생님 별명이라고 그랬죠. 지랄 퍼 10세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점성계수의 단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때요. 이 점성계수에서 이 그램이 바로 뭐냐면 이게 질량입니다. 첫 번째 예외예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킬로그램, 그램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자 그랬습니까? 킬로그램, 그램 나오면 무조건 중량으로 가세요. F로 가세요. 그죠? 힘으로 가세요. 그런데 그램이 질량이 되는 경우 첫 번째 뭐라고요? 지랄 퍼 10세. 즉 점성계수의 요 G는 이거는 뭐라고요? 질량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단위계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자, 킬로미터 길이의 단위 혹은 뭐 미터.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단위계를 어떻게 표현할래요? 라고 한다면 우리 표현하는 방법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뭐 그죠? L, 랭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속도로 이야기하는 속도는 V죠? 속도. 자, 속도는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미터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미터는요? L, 그죠? 타임, 시간은 T인데 얘는 역수니까 그죠? T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을 해주면 이거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제 없죠? 결국 x분의 1이 뭐와 똑같으니까 x의 마이너스 1승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더라 할 수 있겠네요. 다음요. 이번엔 중력 가속도 가볼까요? 가속도 A. 가속도 A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건 가속도의 단위죠. 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죠. 그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표현을 한 다음 미터는 뭐가 돼요? L이 되죠. 미터. 자, 세크의 제곱은 T의 몇 승이 됩니까? T의 마이너스 2승으로 자,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재 볼게요. 1번 단위계입니다.
절대 단위계, 공학 단위계 구분됐죠? 자, LMT 단위계, LFT 단위계. 자, 문제는 M이냐 F냐 요건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그램, 킬로그램 무조건 뭘로 가자? F로 가자. 예외가 되는 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예외 뭐라 그랬죠? 점성계수. 질알퍼 10세일 때 요 G가 뭐라고요? 질량입니다. 이거 기억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만 기억 제대로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뉴턴의 제2법칙, 이제 단위계를 상호 변환해 준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LMT 단위계를 뭘로 바꿔주세요? LFT 단위계로 바꿔주세요. LFT 단위계를 반대로 뭐로 바꿔주세요? LMT 단위계로 바꾸어주세요. 이렇게 단위계를 상호 변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뉴턴의 제2법 F는 m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선 보세요. F는 자, 중량이죠. 힘으로 생각하세요. 중량과 질량은 같을 수 있습니까? 중량은 뭐를 고려한 거예요? 중력을 고려한 거죠. 중력을 고려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가속. 중력에 대한 가속을 중력을 고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ma다. 이건 뉴턴의 제2법칙이잖아요. 얘는 뭡니까? 얘는요, 중량이죠. M은 뭡니까? 질량이죠. 자, A는 뭡니까? 가속도. 그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F는 ma로 표현을 하면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M은 뭐라 그랬어요? M은 질량이죠. 질량은 무조건 단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혹은 그램이잖아요. 그죠? 킬로그램, 그램이잖아요. 그럼 질량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랬죠? 매스로 표현합니다. 기억나세요? 자, 가속은요. 단위가 어떻게 되죠? 가속. 우리 아까 했죠? 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L에다가 T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F라고 하는 것은 M은 질량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M으로 표현하죠.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L, T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앞으로 제가 생략을 할 거니까요. 우리가 단위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게 바로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단위 변환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F는 뭡니까? F는 중량이죠. 중량. 힘.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중량, 힘 가장 센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야구 선수 중에서도 어디? 한국 야구는 KBL이죠. 당연히 미국 선수들이 가장 중량도 세고 힘도 셀 거 아닙니까? 미국 야구를 뭐라고 불러요? 메이저 리그라고 하잖아요. 메이저 리그. 자, 보세요. F 중량, 힘은요. 메이저 리그 팀에서 2명을 빼도 최강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F는 뭐라고요? 메이저 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 빼도 최강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M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M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F는 그냥 내비로 두고 L이 넘어가면 L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승이 넘어가면 계속 그냥 있는 2승. 자, 이렇게도 변환이 가능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기억합니다. F는 뭐라고요? 메이저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이요? 2명 빼도 최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F는 메이저리그 팀 2명 빼도 최강. F는 메이저리그 팀 2명 빼도 최강.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1장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총 복습을 할 거니까요. 절대 그 표 어떻게 암기합니까? 암기 못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차근차근 갈 겁니다. 이제 교재 보세요. 자, 10페이지 2번 뉴턴의 제2법칙. F는 뭐라고요? 메이저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이에요. 2명 빼도 최강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SI 단위계 뉴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습니까? 1kg. 원래는 1kg, 원래는 폴스, 그죠? 원래 폴스인데 그냥 본다면, 자, 우선 1톤부터 가야겠죠? 자, 1톤이
1톤이 킬로그램으로 되려면 몇 킬로그램이 돼야 됩니까? 10의 3승. 1kg이 그램으로 갑니다. 몇 승? 10의 3승. 1g 최소 단위가 다인이죠? 다인 몇 승? 10의 3승. 사실 얘는 앞에 여기 이제 폴스 중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죠. 10의 3승이 아니라 뭐야? 약 10의 3승이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980배가 되겠죠. 980배. 자,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1 나누기 980. 자, 얘는요, 몇 승이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 몇 승이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1kg을 뉴턴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뉴턴으로 바꿀 때는 얼마? 9.8배. 기억나시죠? 자, 반대로요. 얘가 킬로그램으로 바꿉니다. 1 나누기 9.8을 해주면 됩니다. 기억하셔야겠죠? 또 자, 1톤은요 몇 킬로뉴턴입니까? 9.8배죠. 자, 킬로뉴턴을 톤으로 바꾸려면 1 나누기 9.8이 됩니다. 이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위 환산은 그냥 아주 그냥 기억을 꼭 제대로 해 두십시오. 9.8배가 되겠죠. 자,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 우리가 10톤 per 미터 제곱은 결국 뭐와 같다 그랬어요? 1kg per 센치 제곱과 같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kg per 센치 제곱이 기본이죠. 10배 해주면 톤 per 미터 제곱이고, 얘는 결국 뭐와 같다고요? 0.1 메가파스칼 같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980,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98이죠. 그러니까 100kPa.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98이 되겠네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리 꼭 하자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LFT계와 LMT계의 상호 변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탄성계수부터 나와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총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성계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탄성계수 2지요. 자, 탄성계수는요, 압력 변화와 체적 변화의 비지요. 그러니까 압력이 변화가 됐을 때 과연 얼만큼 체적이 변화가 됩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탄성계수비라고 했죠. 자, 탄성계수라고 했는데 탄성계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선 압력이 변화가 됐을 때 체적이 얼만큼 변화가 됩니까? 자, 요걸 나타내는 게 탄성계수였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때 단위가요. 얘는 단위가 없죠. 무차원이죠. 얘는 압력이니까 탄성계수는 무조건 뭐의 단위와 똑같다? 압력의 단위와 똑같다 그랬죠. 킬로그램 퍼 센치의 제곱이라고 하는 압력의 단위와 왜 요거의 단위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이 탄성계에서는 뭐와 압력, 압축, 그죠? 압축과 반비례합니다. 까지도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요걸 단위계로 표현해 보죠. 여러분 무조건 킬로그램, 그램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무조건 뭐로 본다? F로 보세요. 중량으로 보시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중량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F, 킬로그램 F. 얘는 거리지요. 거리에 몇 승? 마이너스 2승. L 마이너스 2승.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위계? L, F, T 단위계의 공학 단위계를 표현한 거예요. 자, 얘를 절대 단위계로 한번 바꿔볼게요. 절대 단위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F가 있어야 되죠. 우리 여러분 F 기억나세요? F는 뭐라 그랬죠? 메이저 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을 빼도 메이저 리그 팀이 최강이다 라고 한다면, 자, F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메이저 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 빼도 최강 한 다음에 L에 몇 승? L에 마이너스 2승 해주면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L은요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T는요 마이너스 2승이 되네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된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단위계? L, M, T 단위계, 절대 단위계로 환산시켜 준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공학 단위계 요거를요, 공학 단위계를 뭘로? 절대 단위계로 이렇게 환산시켰다. 이게 우리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단위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 T 기억나세요? 표면 장력 T라고 하는 것은 PD들 목 딱 자르는 PD들 기억나시죠? 죽어요, 죽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때문에 PD들 죽어요, 죽어. 4분의 PD. 이게 바로 표면 장력 T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여러분, 표면 장력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 해서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길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램 퍼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램 퍼 센티미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해보세요. 얘는 압력이죠. 압력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램 퍼 센치의 제곱이죠. 얘는요. 그냥 센티미터죠. 어쨌든 얘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단위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킬로그램, 그램.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로 봐라? 중량으로 봐라. 중량으로 봐라. 그럼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F죠. F. 얘는 길이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 무슨 단위계? L, F, T. 공학 단위계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절대 단위계로 한번 바꿔볼게요. 절대 단위계로 바꿔주려면 F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F 힘, 메이저리그 팀 2명 빼도 최강이잖아요. 자, 메이저 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 빼도 최강에다가 L의 몇 승? L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M에다가 자, L은 없어지고 T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죠. 이런 단위계를 뭐라고 합니까? LMT 단위계라고 하죠. LMT 단위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바로 LFT 단위계, LMT 단위계 이걸 표현한 건데 이걸 어떻게 암기하냐고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F는 메이저리그 팀 2명 빼도 최강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요거 뭐죠? 아, 드디어 나왔네요. 점성계수죠? 점성계수 단위가 어떻게 되죠? 점성계수는요. 지랄 퍼 10세. 우리 역학선생님 별명이라고 그랬죠? 지랄 퍼 10세 선생님.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할 거는 이때 그램은 제가 뭐라 그랬죠? 얘가 반드시 얘는 질량입니다 라고 했죠. 예외에 그죠? 얘는 질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자,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M 질량이니까 M 얘는요. L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시간 몇 승? T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이런 단위계를 뭐라고 합니까? LMT 단위계, LMT, 즉 절대 단위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대 단위계. 자, 그럼 이제 절대 단위계를 뭘로 바꿔줍니까? 공학 단위계로 한번 바꿔주자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억나시죠? 자, F는 자, 힘, 중량 누구요? 메이저, 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이요? 2명 빼도 최강이요. 마이너스 2명 빼도 최강입니다. 그럼 이때 M에 관해서 정리하면 M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F 가고요. L은요. 마이너스 1승이고요. T는요. 2승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F는 메이저리그 팀 2명 빼도 최강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얘를 얘로 바꿔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 대신에 뭐 넣어요? F L 마이너스 1 T 2 이렇게 간 다음에 나머지 L은 마이너스 1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되죠. 해볼까요? 그러면 F L은요 마이너스 2 T는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건 무슨 단위계? L, F, T 단위계. 뭘로? 공학 단위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볼까요? 자, 이번엔 점성계수입니다. 점성계수. 지금 우리가 점성계수는 뮤라고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동점성계수네요. 4번. 사실 점성계수는 정점성계수라고 했죠. 이번엔 동점성계수. 뭐와 똑같다? V와 좀 비슷하네요. 누라고 했죠. 여러분 이 동점성계수는 뭐와 같다? 점성계수와 같은데 반드시 뭐를 고려해줘야 돼요? 밀도를
고려해줘야 된다. 이렇게 밀도를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밀도는요. 오지, 오, 지, 오. 수리학에서는 오, 그죠? 토질에서는 감마라고 했죠. 오, 어디 살아요? 중부 지역에 살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요거는 단위가 뭐라 그랬죠? 얘는요. 지랄 퍼 10세라고 했죠. 점성계수는 지랄 퍼 10세라고 했고 요때 요게 뭐라고요? 질량입니다. m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동점성계수는요. 요거 제가 그냥 외워버리자 그랬죠. V랑 비슷하니까 속도의 차원과 비슷하네. 속도의 차원은 cm per sec가 속도의 차원인데 얘는 여기다 뭐만? 제곱만 해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동점성계수의 단위 꼭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단위가 어떻게 돼요? L의 제곱에 시간 t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얘는 힘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힘을 변환시켜 주려면 F는 메이저, 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 빼도 최강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와 뭐가 있어야 돼? F가 있거나 M이 있거나 이래야지 변환이 가능한데 얘는 변환이 가능해야 힘의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죠. 힘의 차원이 없다라는 것은 단위 변환은 가능합니까? 얘는 단위 변환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교재 볼게요. 자, 우리 동점성계수부터 갔어요. 동점성계수 보면 자, LMT계, LFT계 보세요. 똑같죠. LMT계, 얘는 단위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밀도가 나왔네. 밀도. 아, 단위 중량부터 나왔네요. 단위 중량 우리가 오메가, 그죠? 단위 중량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토질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토질에서는 단위 중량을 어떻게 표현한다? 토질에서는 감마 이런 식의 표현의 차이니까요. 참고로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단위 중량입니다. 단위 중량은 이거의 차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물의 단위 중량은 이미 얼마로 알고 있어요? 1톤 퍼 미터의 3승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거의 단위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는군? 톤 퍼 메타 3승이군. 이건 알고 있잖아요. 톤 퍼 메타의 3승이군.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단위는 톤, 무조건 뭐가 돼요? F가 되는 거죠. F. 얘는 L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이게 무슨 단위계? L, F, T 단위계. 공학 단위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절대 단위계로 바꿔줘 볼까요? 그럼 절대 단위계로 바꿔줄 때 또 한번 반복해 볼게요. F는 힘은 중량은 뭐라고요? 메이저 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 빼도 최강이죠. 여기서 뭐 M에 관해 정리하면 F는 그냥 내비로 두고요. L은 몇 승? 마이너스 1승. T는 몇 승? 2승.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F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여기는 F 대신에 그죠? 메이저 리그 팀. 자, 메이저 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 빼도 최강 넣고요. L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넣으면 되겠네요. 정리해 볼까요? M에다가 L은 몇 승? 마이너스 2승. T는 몇 승? 마이너스 2승.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무슨 단위계? L, M, T 단위계.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게 우리 교재 지금 우리 교재는 없지만 단위 중량까지 제가 해드렸고요. 그다음 밀도도 한번 볼게요. 밀도는요. 밀도 구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걸 믿습니다. 그죠? 밀도는요. 6번째.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밀도는요. 수리학에서 OG. 그죠? 밀도는 OG. 빨리 나와야 되죠. 밀도는 OG 나와야 되죠. 밀도 OG. O 어디 사는군요? 중부 지역에 사는군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밀도는 원래 정의가 뭐예요? 밀도는 부피분해. 원래는 부피분해 질량. 이게 사실은 밀도의 정의 아닙니까? 눈치채셨나요? 아, 이거는 무슨 단위계군? 얘는 절대 단위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학 단위계로 표현을 할 때는 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요 절대 단위계 먼저 표현해 볼게요. 절대 단위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밀도는
뭐분의 뭐가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래매요. 그럼 단위가 어떻게 돼요? 부피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미터에 3승이고 질량은 킬로그램, 그램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때 얘는 뭐가 돼요? 질량이니까 단위가 뭐가 되죠? m이 되죠. 얘는 뭐가 되죠? l의 몇 승?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자, 이런 단위계를 뭐라고 합니까? L, M, T 단위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요걸 한번 절대 단위계로 바꿔보겠습니다. 절대 단위계로 바꿀 땐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메이저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 빼도 최강. F는 메이저 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 빼도 최강이에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M은 F에다가 ln-1승, t는 2승.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M 대신에 이걸 넣어볼게요. F, L-1, T, 2 한 다음에 L의 몇 승? L의 마이너스 3승.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자, F, L은 몇 승? 마이너스 4승. T는 몇 승? 2승. 자, 이렇게 단위계가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걸 무슨 단위계? L, F, T 단위계. 즉 공학 단위계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맞는지. 자, 다시요. 그러면 우리 다시 볼게요. 우리 아까 밀도는 OG라고 했죠. OG라고 했죠. OG. O 단위 중량. 물의 단위 중량은 1톤 per 메타 3승인데 킬로그램으로 한번 다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1000kg per 미터에 3승.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00kg per 미터에 3승.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력 가속도는 얼마예요? 9.8 미터 per 세크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 계산기 눌러보십시오. 아마 102가 나올 거고요. 102. 자, 102kg. 그죠? 102kg 나오고 세크는 올라가니까 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메타는 몇 승? 마이너스 4승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per 메타의 4승.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볼게요. F, L 마이너스 4승 T 만나볼게요. F 있나요? F. T 몇 승? 2승. M은 몇 승? 마이너스 4승. 똑같죠? 이렇게 똑같다 이런 이야기.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절대 단위계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밀도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보면 이제 운동량이네. 운동량. 자, 운동량은요. 우리가 그램, 킬로그램 예외가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점성계수, 7알퍼10세. G는 질량이다. 그 다음에 요거요. 그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일 땐 당연히 얘는 질량이 되겠죠. 부피분의 질량. 그 다음에 운동량일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운동량일 때는요. 자, M 곱하기 V인데요. M 곱하기 V인데 요걸 우리는 질량이라고 하고요. 운동량 할 때요. 얘를 속도라고 한다는 거. 자, 예외 세 가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킬로그램, 그램 나오면 전부 뭘로 보자? 그냥 중량으로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얘는 질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m이죠. 속도의 차원은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크니까 자, L에다가 T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무슨 단위계? L, M, T 단위계다. 이런 얘기죠. LMT 단위계. 자, 그럼 얘를요, 뭐로 바꿔줍니까? 이번 LFT로 바꿔볼게요. 자, LFT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M 대신에 이제 바로 써볼게요. M 대신에 우리 아까 했던 거 뭐야? F. 할 수 있죠? 이제 L, L-1, T2에다가. 자, L은, T는 마이너스 1 가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FT만 남나요? FT, 그죠? 그죠? FT만 남네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 무슨 단위계? L, F, T 단위계입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각각의 단위를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다예요, 다. 이것만 제대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차원 방정식이요. 차원 방정식 LMT를 LFT로 바꿔줘. 자, LMT를 LFT로 바꿔줍니다. F는 메이저리그 팀 몇 명 빼도 최강? 2명 빼도 최강. 이때 M에 관해서 정리하면 F, L은 마이너스 1, T는 2. 요거 물어본 거죠.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자, 밀도의 차원을 공학 단위에서 옳게. 밀도는 뭐야? 밀도 이거죠. 밀도 O지. 공학 단위계 O지.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빨리 여러분들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잔 말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절대 단위계를 구해서 얘를 뭐로만 바꿔주면 공학 단위계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면 부피분의 질량은 아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렇죠? 3번 점성계수의 차원입니다. 점성계수. 아니 점성계수는 뭐니까 점성계수 7R per 10세죠. 점성계수 7R per 10세입니다. 주의할 건 이때 여기 뭐라고요? 질량이라고요. M L-1 T-1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이요. 다음 중 힘의 차원을 갖지 않는다. 힘의 차원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단위 변환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가 있어요? 요거죠. 동점성계수.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랑 비슷하죠. 센티미터 퍼 세크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가 된다 그랬죠? 얘는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L 제곱에 T는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어디를 봐도 힘의 차원 F나 M이 없지요. 그러니까 힘의 차원을 갖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야? 단위 변환이 안 됩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5번 물의 점성계수는요. 7R per 10세이다. 동점성계수단 이거죠. 동점성계수 센치제곱. 속도의 차원, 그죠? 속도는 차원이 센티미터 per sec라고 했잖아요.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요거랑 비슷한데 얘는 여기 제곱이 된 이런 느낌만 잡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6번입니다. 표면 장력. 이제 하실 수 있죠. 표면 장력의 차원. 표면 장력은 길이에 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아까 해드렸던 대로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야. 그렇게 확인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단위 완산, 이 LMT계 단위계를 변환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단위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단위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 이제 우리가 단위에 대한 어떤 그 환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정수역학을 들어가면 그런 단위에 대해서 환산이 자유자재로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단위 환산 같은 건 이제 문제 없이 갈 거니까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요, 980 파스칼이 나왔어요. 자, 얘를 자, 980 파스칼 얘를 말이에요. 킬로그램 센치 제곱으로 바꿔주면 얼마냐? 혹은 톤 퍼 미터 제곱으로 바꿔주면 얼마냐?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계산기로 구했는데 우리는 단위를 항상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는데 보기를 보니까 파스칼로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1, 여기 기준이라고 그랬죠? 1kg per 센티제곱. 자, 요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1kg per 센티제곱이 뭐가 되려면 톤으로 가려면 10배죠. 10톤 per 미터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뭐와 똑같다 그랬죠? 0.1 메가 파스칼이다.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뭐랑 똑같다 그랬죠? 100kPa. 엄밀히 이야기하면 98kPa가 똑같습니다. 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또 하나 더 보면 1뉴턴이 자, 1뉴턴은 몇 킬로그램이죠? 얼마? 1뉴턴이 킬로그램으로 되려면 1 나누기 9.8을 해야 합니다. 자, 요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파스칼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파스칼.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말 애먹어요.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파스칼. 파스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라고 그랬죠? 단위 면적. 메타 제곱. 받는 힘인데 얘는 뉴턴으로 받는 힘이죠. 이게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자, 1뉴턴은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 나누기 9.8을 해주면 단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킬로그램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얘는요, 미터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가볼게요.
자, 980 파스칼이다. 요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980 파스칼이다 라면 여러분이 파스칼 대신에 뭐 해주면 돼요? 파스칼 대신에 뉴턴 퍼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뭐야? 얘는 뉴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기 누르는 건 킬로그램 혹은 톤이니까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 나누기 9.8 이렇게 해주면 단위가 얘는 킬로그램 나오죠. 그 나누기 메타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 보면 980에다가 나누기 9.8 하니까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미터 제곱이네요. 자, 만약 얘를 이제 톤으로 바꾼다면 얘는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죠? 10에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단위가 톤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줬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0.1이 나오겠죠. 단위는 0.1 톤 퍼 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를 눌렀을 때 0.1 톤 퍼 메타 제곱이 나왔을 때 과연 980 파스칼이 되는지 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톤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려면 10의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의 3승. 그죠? 또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꿔주고 이 과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0.1 톤이었을 때 얘는 또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나누기 10이니까 0.01 킬로그램 퍼 센치의 제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요 단위 바뀌는 거 잘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자, 만약에 우리가 계산기를 눌렀는데 6.09 톤 퍼 메타 제곱이 나왔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킬로 파스칼로 나왔네. 자, 킬로 파스칼로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킬로 파스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톤 퍼 미터 제곱. 여러분 보세요. 톤 퍼 미터 제곱을 킬로 파스칼로 바꿔주려면 얼마 주면 돼요? 10만 곱해주면 되죠. 10만. 얼마 곱해주면 되는? 얘는 이제 1톤 퍼 미터 제곱이니까 10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9.8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9.8이죠. 자, 9.8배를 해주면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60 킬로 파스칼.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요거는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3톤 퍼 메타 제곱. 우리가 계산기를 눌렀는데 3톤 퍼 메타 제곱이에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보기에는 뉴턴 퍼 센치 제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이걸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우선 3톤. 자, 3톤을 뉴턴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1kg을 뉴턴으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얼마? 9.8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톤을 먼저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겠네요. 곱하기 얼마 해주면?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면 뭘로 바뀌어요? 얘는 킬로그램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또 곱하기 여기다 얼마 해주면? 9.8을 곱해주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이제 뉴턴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분모는 미터 제곱이니까 미터의 제곱. 근데 센치 제곱이래네요. 센치 제곱.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하기 얘를 없애려면 미터의 제곱. 분모에다가는 내가 원하는 센치의 제곱 해주면 되죠. 자, 1미터는 몇 센치? 1미터는 100cm라고 했죠. 100cm 제곱이면 뭐가 붙어요? 제곱.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얘는 3 뉴턴 센치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런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를 요렇게 가는 과정 이거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제가 어차피 또 본 수업 들어가면 문제 풀 때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 단위에 대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갈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앞으로는 SI 단위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뉴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숙달이 안 되시면요. 2차 실기 가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해드렸던 거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장 정수역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